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토트넘에 대해 영국 현지 축구에는 프리미어리그 상위위원 싸움이 점입가경에 들어갔다고 말하며 손흥민이 캡틴으로서 토트넘을 정말 잘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국 현지 매체들은 이날 선제골을 넣은 매디슨의 활약을 조명하면서 후반전에 접어들며 선제골이 나온 것이 경기 양상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있어 팬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분석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매디슨이 선제골을 넣은 데는 모두 손흥민을 따라 한 것이라고 말하며 매디슨이 영국 국가대표에 발전된 것은 역시 손흥민 이것 덕분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을 다소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매디슨의 변화와 영국 국가대표에 다시 발탁된 배경이 손흥민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분석 풋볼 잡지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축구의 전설인 게리 리네커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테스트이지 풋볼 손흥민의 에스턴 빌라 맹활약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는 방송을 내보내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방송은 농담과 사족이 많아 매우 길어 핵심 내용만 요약 정리를 해보면 과거 맨시티에서 선수로 뛰었던 마이카 리차즈는 손흥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 그는 드리블, 골 결정력, 슈팅,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침투, 그리고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타적인 움직임과 도움까지 그는 정말 끝내주는 선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게리 리네커는 손흥민은 거기에 태도까지 좋다고 거들면서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늘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친절하고 겸손하다 하지만 그는 경기 중에 자신이 공을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면 불처럼 화를 낸다고 웃으면서 농담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이 경기에 임하는 그런 진지한 태도가 나는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포스테코글루 팀을 정말 잘 조직했고 그의 전술을 토트넘이 효과적으로 입혔다. 그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방송 내용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은 라인을 매우 높게 올리는 것도 모자라 양쪽 측면에 있는 풀백을 상대 진영 중앙으로 움직이게 해서 순간적으로 8명을 공격 진영에 배치하는데 엄청난 숫자로 상대의 진영을 공략하는 토트넘을 막으려면 에스턴 빌라 역시 많은 숫자를 수비에 놓아야 하고 역습에 굉장히 능한 스트라이커를 보유한 팀이 아니라면 90분 내내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비만 하다가 장을 다 보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상대가 이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손흥민에게 연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며 토트넘이 이런 축구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영국 축구에는 손흥민이라는 점을 애써 간과하면서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 2명이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았다는 점만 부각하지 토트넘이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서지 않았을 때 처참한 골 결정력으로 엄청난 기회를 낭비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골이 들어가지 않고 공격 작업만 하는 첼시나 맨유 그리고 브라이턴 같은 팀들이 상위권 팀들과 아예 경쟁을 못한다는 것이 그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국 축구에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이끄는 본체라는 시각보다는 자국 선수 매디슨에 대해 초점을 맞추며 매디슨을 칭찬하는 릴레이를 이어가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 방송에서 게리 리네커 역시 매디슨이 경기에서 선수들을 잘 이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해 손흥민보다 매디슨이 팀을 이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 일부 팬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매디슨은 시즌 초반에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자신이 난사했던 이기적인 선수라고 말하며 쿨루셉스키 함께 손흥민의 공격 스탯을 다 깎아먹고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선수가 팀을 이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주장을 접한 몇몇 전문가들 역시 손흥민이 전반기를 끝내고 아시안컵 차출로 토트넘에서 자리를 비운 후 매디슨은 무려 10경기를 거르고 2라운드에 복귀하는데 브렌트퍼드 전에서 3대2로 승리하긴 했지만 매디슨은 이날 경기에서 4개의 슛을 난사했다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단 한 개도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슛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매디슨이 이렇게 슛 난사를 한 이유는 그가 결정적 패스를 3개나 하며 어시스트 기대값이 0.19 아직 치솟았으나 동료들이 패스를 받고 골을 넣지 못해 결국 그는 어시스트 연계로 이날 경기를 마쳐야 했다고 말하며 손흥민이 없으니 골을 결정지을 선수가 없어 매디슨이 나서서 팀을 이끌려 애를 썼지만 손흥민과의 한 차이만 보였던 역부족인 경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인 것부터 영국 축구가 매디슨이 토트넘을 이끈다고 말을 하지만
손흥민이 있어 경기에 승리할 때 메디슨이 숟가락을 얹은 것이지 메디슨이 어시스트를 몇 개씩 하면서 골을 넣거나 그런 경기는 전무한 게 사실이라고 밝히며 시즌 초반에는 영국 언론에 띄우기에 메디슨은 매우 고무되어 토트넘은 클럽이라 실만은 좋게 받고 그의 자신을 흥분 말 시전 후 부상 경에게지 못하면서 원가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런 분석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에스턴 빌라전에 앞서 가진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메디슨이 매 특별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메디슨은 인터뷰에서 부상 이후 많은 생각을 했다. 나도 이제 나이가 27살이고 팀의 어린 선수들이 영입해서 들어오면 그들 위를 내가 와야 할 골 이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는다고 말했는데요. 이 인터뷰를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메디슨의 선제골은 손흥민이 중앙까지 내려오며 상대 수비수들을 묶어버려 우측의 공간이 많이 나사르다가 우측을 침투해 크로스를 올려 메디슨이 득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며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 덕분에 자신이 득점을 하자 메디슨도 손흥민을 닮아가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해 이런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팬들의 궁금증을 안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메디슨은 이날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사라의 어시스트를 받아 선제골을 넣었지만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 골을 넣은 메디슨이 아니라 그에게 달려가는 모습에 많은 팬들은 다소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덧붙여 메디슨도 골을 넣고 일어나 사르게 뛰어가는데 손흥민이 메디슨을 축하하며 하이파이브를 하려 하자 메디슨은 손흥민을 피해 사에 뛰어가 안기는 걸 보면 그가 손흥민처럼 어린 선수들이 잘한 플레이를 크게 칭찬하면서 팀을 하나로 묶는 행동을 닮아가는 증거라고 말해 많은 팬으로부터 매우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는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설명을 듣고 보니 과거 같으면 메디슨이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혼자라도 실컷 한 후에 그에게 가서 안기거나 했을 텐데 골 세리머니를 미루고 그에게 달려가고 손흥민이 안아주려고 하자 일부러 피하며 그에게 안긴 것은 메디슨이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게 맞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와 솔선수범을 닮아가려고 하니 최근 영국 국가대표 단에 메디슨이 선발되는 경사까지 겹쳤다고 말하면서 사실 메디슨은 부상 복귀 후 이렇다 할 활약을 한 건 아니지만 영국 국가대표 감독 남게이트가 팀이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좋게 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토트넘이 전반기 초반에 보여준 경기 무패 행진을 할 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말하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분수령이었다. 경기를 원정 경기에서 무려 4대 0으로는 경을 보인다. 아무도 포스코 거기로 가 데뷔한 첫 해의 리그 10경기를 무패로 달릴지 예상한 사람은 없으며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서서 케인이 없는데도 저렇게 많은 골과 어시스트를 하며 팀을 혼자 이끌지 아무도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후반기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잡지가 N